안녕하십니까. 여러분과 같이 논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병주입니다. 오늘은 그 헌문 30장에 있는 인자불우, 지자불옥, 용자불구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그 신기록 행진하고 있는 명량의 이순신 장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말은 그 공자님과 자공간의 대화인데,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군자한테 세 가지 도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시면서, 이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, 이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,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자공이 이 말을 듣고, 이것은 공자님이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다, 사실은 공자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자공이라는 제자는 공자님보다 31살이 적은 제자인데, 그 평생을 같이 하고 또 나중에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재벌이 되는 그런 그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제자입니다. 이 자공은 또한 그 공자님이 돌아가셨 뒤에 대개 그 3년상을 치르는데, 그 신기한 것이 그 공자님은 아버지 상이 아닌데도 제자들이 한 100여 가구가 모여서 공자님 묘 옆에서 심유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3년을 하고 헤어졌는데, 이 자공은 3년을 더해서 6년간이나 심유사리를 한 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. 이분이 나중에 공자님 사후에 자기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공자님의 사상을 선양하는데, 널리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.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지인용, 이것은 그 중국에서는 군자의 삼덕이다. 군자 삼덕이라는 것은 요즘에 지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그 덕이다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여기에 지금 쓰여진 것처럼 인자는 불우하고, 지자는 불옥, 용자는 불구인데, 이 인자불우라는 것은 어진이는 근심하지 않고, 지자불옥은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, 용자불구,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장군들, 무사들을 말할 때 덕장, 그리고 지장, 용장,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도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인데,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은, 사실 이분은 그 위대한 그 장군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는 그 문과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무과로 전향한 분이시고, 또 사실은 육군인데 육군으로 활동하다가 해군으로 나중에 공을 세우는 그런 분입니다. 여기서 이제 덕장인 인의 면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, 이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부하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. 특히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고 하는데, 이 이순신의 그 충은 그 왕에 대한 충보다도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늘 백성들하고 토론하고 같이 늘 물어보고, 이런 면에서 이 인한 덕이 있는 분인데, 우리가 그 명량 영화에서도 하나 그 아쉬운 점이, 이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했을 때, 바로 이분은 그날로 바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해변 지역에 각 지역의 고을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병사들을 모으고 했는데, 이 백성들이 장군을 믿고 다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이제 지장으로서의 면모는, 이분은 육군이 아닌데 해군으로 가가지고, 그 제일 중요시한 것이 그 선자에 나오는 것처럼 지피지기,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. 그래서 척후병을 보내고 또 간첩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일본군의 사정을 아주 그 세밀하게 알았다 하는 것이고,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울돌목이라는 그 지형 지물을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겠다 하면서
이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1000명도 이길 수가 있다.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전략 전술을 세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이 용자불구인데요. 이순신 장군이 복지고 보니까 그 전에 7천량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피난 가고 병사들도 없고 전부 그 두려움에 질려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검은 독버섯처럼 퍼진 그 두려움,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직생,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하는 사실. 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 두려움을 용기로 전환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밖에 없다 하는 각오를 하고 그 전쟁에 들어가서도 장군선에서 닷을 내려버리고 어디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 하셔요.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배 한 척으로 싸웠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군이 이 사면을 포위해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버틴 것인데, 이것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것을 버텼는가 하는 것은 미스터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혼자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두 척이 왔었고 또 두 척이 오고 이랬는데, 그 영화에서 하나 좀 빠진 것은 그 12척 뒤에 우리 그 어민들이 한 1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세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도 이분이 얼마나 덕을 쌓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 전라도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, 바로 그 영화에 권율 도원수를 찾아가서 우리가 육군으로 안 가고 해군으로 싸워 이기겠다, 이런 그 항명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우리 나주 출신 나대용 장군입니다. 이 나대용 장군이 바로 거북선을 개량시키고, 그리고 우리 해군에서 최고의 선박 기술자로 지금까지도 해군에서 지금 나대용함이라는 그런 배가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도 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이 이순신 장군의 밑에서 싸웠던 모든 그 병사들이 우리 전라도 해안 지방의 병사들이었다 하는 얘기죠.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명랑 해전 후에 하신 말씀이 양무호남이면은 시무국가다. 만약에 호남이 없었더라면은 국가가 없어졌을 것이다. 이 말은 우리가 초기에 임진왜란 때는 이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고 우리보다 길을 비켜주란 것이고, 그 다음 정유재란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반 정도를 먹어버리겠다, 이런 자세로 온 것인데, 이것을 막아서 식민지가 안 되게 한 것이 바로 이순신의 공이다 하는 것이죠. 또 우리 논어에는 같은 헌문편에 결리사의, 견위수명이란 말이 있습니다. 이 말은 이익을 보면은 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쳐라 하는 얘기인데요. 이 글은 그 안중근 우리 의사가 유묵으로 써서 굉장히 또 유명해진 그런 그 말씀입니다. 바로 안중근 의사나 우리 이순신 장군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그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고요. 또 이 영화는 또 재미있게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우리 순천 출신의 이 김한민 감독인데,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순천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여수에 우리 전라도에 좌수성이 있어가지고 늘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언젠가는 이것을 영화화하겠다 해가지고, 그 감독도 그 자기가 이순신 장군처럼 이 영화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면서 그야말로 사직생이요 필직사다, 내가 이 영화에 목숨을 걸면은 성공하고 안 그러면 실패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 영화에 모든 걸 바쳐서 오늘날 그런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는데요. 거기에도 사연이 있는 것이, 이 노량해전에서 그 총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지인용, 이 세 가지를 전부 갖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는가
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, 삼덕을 갖춘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